알리는 휘청거리면서도 로프에 몸을 기대며 포먼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게 다야? 조지, 겨우 이것뿐이냐고. 넌 나를 절대 쓰러뜨릴 수 없어. 1974년 자이르 킨샤사. 땀과 열기로 가득 찬 링 위. 젊고 폭발적인 조지 포먼의 핵펀치가 알리의 얼굴을 강타합니다. 1974년 10월 30일 아프리카 자이르의 수도 킨샤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지독한 지적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복싱계의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무함마드 알리의 승리를 점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시 알리의 나이는 32세. 복싱 선수로서는 이미 신체적 전성기를 지나 은퇴를 고려해야 할 시니어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상대 조지 포먼은 25세의 나이에 40전 전승, 37KO라는 경악스러운 기록을 가진 무적의 챔피언이었습니다. 포먼은 앞선 경기에서 알리를 이겼던 조 프레이저와 켄 노턴을 단 2라운드 만에 도살하듯 때려 눕힌 괴물이었습니다. 도박사들은 알리가 링 위에서 살아서 내려올 수 있을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알리는 이 절망적인 데이터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대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던 그 민첩한 발놀림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여기서 포기하는 대신 시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노련함과 심리적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경기 전부터 포먼의 심리를 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너무 느리다. 그는 나무 미라에 불과하다며 끊임없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젊은 챔피언의 평정심을 무너뜨려 체력 소모를 유도하려는 치밀한 계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킨샤사의 링 위에서는 전 세계가 경악할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알리는 평소처럼 링을 넓게 쓰며 도망 다니는 대신 스스로 링 구석 로프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른바 로프 도프로프 마이너스 도프라 불리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미친 전략의 등장이었습니다. 알리는 포먼의 그 무시무시한 핵펀치를 온몸으로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포먼의 주먹이 알리의 옆구리와 팔, 얼굴을 강타할 때마다 링 전체가 울릴 정도의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관중들은 비명을 질렀고 알리의 코치진조차 제발 로프에서 나오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프의 탄성을 이용해 충격을 흡수하며 포먼이 자신의 모든 힘을 주먹에 쏟아붓도록 방치했습니다. 여기서 알리의 지독한 도끼가 드러납니다. 그는 포먼에게 얻어맞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조지, 고작 이거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정말 세다며? 근데 난 하나도 안 아픈데? 이 말들은 포먼의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포먼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전력을 다해 휘두른 주먹을 맞고도 웃으며 조롱하는 32세의 노장을 보며 젊은 사자의 마음속에는 난생 처음 공포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리는 자신의 육체를 샌드백으로 내어주는 대가로 상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신감을 빼앗아 오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중반을 넘어서자 데이터는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7라운드에 접어들자 쉼없이 주먹을 휘둘러대던 포먼의 팔이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킨샤사의 살인적인 열기와 알리의 조롱, 그리고 로프에 막혀 정타를 때리지 못한 허탈감이 포먼의 체력을 파닥냈습니다. 반면 7라운드 내내 웅크리고 매를 버텼던 알리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덫의 사냥감이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시니어의 지혜가 젊은 육체의 폭력을 압도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8라운드, 역사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리는 로프에서 몸을 튕겨 나오며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전력의 스트레이트를 포먼의 턱에 꽂아 넣었습니다.
체력이 소진된 포먼은 단 한 번의 정타에 추풍낙낙처럼 쓰러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였고 심판의 카운트가 끝날 때까지 킨샤사는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2세의 퇴물이라 조롱받던 알리가 무적의 괴물을 지략과 인내로 침몰시킨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승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와 확률을 비웃고 노련함이라는 무기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낸 인간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킨샤사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알리는 자신의 신체가 쇠락했다는 팩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팩트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무기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분석했습니다. 젊은이의 힘에 맞서기 위해 더 큰 힘을 기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인내와 더 영리한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8라운드 동안 수백 대의 매를 맞으면서도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인전 리부트가 말하는 시니어의 진짜 도끼입니다. 포먼을 쓰러뜨린 후 링 위에서 포효하는 알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로프에 기대어 버틸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웃으며 조롱할 수 있는 지적 여유가 있는가? 알리는 32세에 자신의 인생 드라마 중 가장 화려한 1막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그가 마주할 암흑 같은 병마와의 싸움에 비하면 킨샤사의 고통은 서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뒤틀린 손과 멈춘 발에서도 여전히 챔피언의 위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리의 킨샤사 경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하나의 매뉴얼이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질 것 같다면 로프에 기대어라. 그리고 버텨라. 상대의 힘이 빠질 때까지 당신의 정신만은 서슬퍼렇게 세워두어라. 알리는 그렇게 3,200명의 관중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 10억 명의 시청자 앞에서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팩트로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주먹은 뼈를 깎는 훈련보다 더 깊은 사유의 결과물이었고 그 승리는 지독한 공부와 분석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화려한 챔피언 벨트가 바닥에 떨어지고 알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실루엣, 법정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 전 세계를 제패한 주먹도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무릎을 꿇는 대신 펜과 입으로 싸우기를 선택했습니다. 링 밖에서의 1277일, 그것은 알리가 진정한 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지옥의 연성 과정이었습니다. 1967년 4월 28일, 무함마드 알리는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는 링 위의 복서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 미국 정부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미 국방부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인 알리를 징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휴스턴 징병검사소에서 자신의 이름이 3번 불릴 때까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베트콩과 싸울 이유가 없다. 그들은 나를 깜둥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나를 린치하지도 않았다. 이 발언은 미국 전역을 뒤흔든 핵폭탄이었습니다. 국가의 보복은 즉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알리가 징집을 거부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뉴욕주 체육위원회는 그의 복싱 라이선스를 박탈했습니다. 이어 모든 복싱 기구들이 그의 챔피언 타이틀을 강탈해갔습니다. 25세 복싱 선수로서 신체적 능력이 폭발하며 정점에 올랐던 황금기에 그는 링 위에 오를 권리 자체를 빼앗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만 달러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권은 압수되었고 그는 미국 밖으로 나가 경기를 치를 수도 없는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거인이 단숨에 국가 반역자이자 겁쟁이로 낙인 찍혀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알리가 보낸 공백기 1277일의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에게 3년 이상의 공백은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특히 근육의 순발력과 동체 시력이 생명인 헤비급 복서에게 20대 후반의 3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국가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링을 뺏고 돈줄을 끊으면 결국 굴복하고 입대할 것이다. 실제로 알리는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화려한 수입은 끊겼고 변호사 비용으로 전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여기서 지독한 도끼를 보여줍니다. 그는 굶주릴 지언정 자신의 신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 대신 입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복싱 글러브를 낄 수 없게 되자 그는 미국 전역의 대학가를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흑인 민권 운동과 반전 운동의 상징이 된 그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살해 협박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당에서 백인 학생들의 야유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내 정신을 가둘 수는 없다. 챔피언 벨트는 시장에서 살 수 있지만 자존심은 시장에서 팔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링 위에서 나비처럼 날던 그 발놀림을 언어의 유희로 승화시키며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맷집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알리의 하루 일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단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체육관에 갈 돈조차 부족한 상황에서도 새벽마다 로드워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링에 오를 기약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든 복귀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었습니다. 고독한 달리기와 섀도우 복싱은 그에게 일종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낡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정신의 도끼만은 서슬퍼렇게 세웠습니다. 그들이 내 벨트를 가져갔지만 내가 챔피언이라는 사실은 가져가지 못했다는 확신이 그를 버티게 한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이 3년 5개월의 시간 동안 알리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에서 인류애와 신념을 대변하는 사상가로 진화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갈 준비를 마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입대하라고 권유했지만 알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양심은 당신들의 법보다 높다. 이 도끼 어린 저항은 결국 미국 사회의 여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부조리함이 드러나고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민권 지도자들이 알리의 손을 잡으면서 겁쟁이 알리는 영웅 알리로 재부팅되었습니다. 마침내 1971년 미 연방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알리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얻어낸 법적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가장 완벽했을 25세부터 28세까지의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링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몸은 이전처럼 빠르지 않았고 숨은 금방 가빴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리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그 공백기 동안 육체의 스피드 대신 정신의 맷집을 얻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위엄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알리가 시니어들에게 주는 교훈은 지독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시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강제로 멈춰 서게 되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알리는 절망하며 술에 취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링 밖의 세상을 공부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듬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1277일 동안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챔피언 벨트를 닦았습니다. 비록 손에는 글러브가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매일 밤 링 위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리의 진짜 위대함은 포먼을 눕힌 주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그의 목을 죄어올 때 보여준 저 부동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는 벨트를 지키기 위해 무릎 꿇는 대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벨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지옥 같은 공백을 거치며 그는 한 명의 복서에서 시대를 깨우는 거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훗날 그가 32세의 나이로 킨샤사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바로 2277일간의 인내와 도끼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공백기가 생기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은퇴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으로 눕게 되면 내 전성기는 지났다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알리를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강제 멈춤 버튼이 눌렸을 때 그것을 퇴보가 아닌 심화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링 밖에서 더 무서운 파이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공백기 또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더 강력한 후반전을 위해 칼을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알리의 1277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무대를 뺏을 수는 있어도 당신이 챔피언이라는 사실까지 뺏을 수는 없다. 1975년 필리핀 마닐라,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알리와 프레이저의 얼굴. 종소리가 울리지만 둘 다 코너로 돌아갈 힘조차 없어 서로에게 기댄 채 헐떡이는 슬로우 모션. 33세의 알리에게 남은 것은 천재적인 발놀림이 아니라 죽어도 먼저 쓰러지지 않겠다는 지독한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마닐라의 링은 스포츠 경기장이 아니라 두 거인이 생명을 걸고 벌인 거대한 소모전의 현장이었습니다. 1975년 10월 1일 필리핀 마닐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스포츠 경기로 기록된 마닐라의 전율 THRILLA인 머닐러의 무대였습니다. 킨샤사에서 포먼을 꺾고 왕좌를 되찾은 알리는 이제 33세였습니다. 복싱 데이터상 33세는 이미 반사신경과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상대는 알리의 숙적 조 프레이저. 그는 알리가 공백기를 가졌을 때 자신의 벨트를 가져갔던 인물이자 알리에게 생애 첫 패배를 안겨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타이틀 방어전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시대의 주인인지를 가리는 육체적 한계를 넘어선 영혼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당시 마닐라의 기온은 섭씨 40도를 웃돌았고 실내 경기장의 열기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습도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젖어드는 기분이 들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환경에서 알리와 프레이저는 14라운드 동안 지옥 같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알리는 더 이상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3년의 공백과 노화로 인해 발은 무거워졌고 프레이저의 저돌적인 인파이팅을 피할 스피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알리가 선택한 것은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그는 프레이저의 핵훅을 앞면으로 받아내며 자신도 주먹을 뻗었습니다. 이것은 복싱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처절한 삭제목이었습니다. 10라운드가 넘어가면서 두 선수의 신체 데이터는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알리는 훗날 이 경기를 회상하며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프레이저의 주먹이 알리의 머리를 강타할 때마다 알리의 뇌는 두개골 벽에 부딪히며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너의 모든 역사는 가짜가 된다. 조지 포먼을 이긴 것도 국가와 싸워 이긴 것도 모두 물거품이 된다. 이 지독한 자기 암시가 근육의 파열과 뼈의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14라운드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알리는 이미 양쪽 눈이 퉁퉁 부어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프레이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거인은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여기서 알리의 무서운 도끼가 폭발합니다. 그는 14라운드 종이 울리기 직전 남아있는 모든 생명 에너지를 끌어모아 프레이저의 앞면에 연타를 꽂아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폭발이었습니다.
14라운드가 끝나고 코너로 돌아온 알리는 트레이너 안젤로 던디에게 글러브를 잘라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사실상 기권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리의 코너 반대편 프레이저의 코너에서 먼저 수건이 던져진 것입니다. 프레이저의 트레이너 에디 퍼치는 눈이 보이지 않아 주먹을 피하지 못하는 제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알리는 상대가 기권했다는 소식을 듣고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링 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정신력이 육체를 붙들고 있던 끈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건강과 미래의 신체 기능을 마닐라의 링 위에 영원히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이 경기 후 알리의 신체 데이터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뇌에 가해진 반복적인 충격은 훗날 그를 괴롭힐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니어 복서로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불꽃을 가장 화려하게 태웠습니다. 위대한 챔피언은 훈련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 꿈, 환상에서 만들어진다. 그는 자신의 말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는 오직 자존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세계 최강의 도전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마닐라의 사투가 시니어들에게 주는 교훈은 냉혹합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리는 33세에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바쳐 영원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먹을 잘 쓰는 선수가 아니라 고통을 인내하는 법을 아는 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프레이저를 향해 그는 세상에서 나 다음으로 위대한 파이터였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지독하게 싸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품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닐라의 링 위에서 알리가 보여준 것은 도끼의 끝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정신이 육체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복싱계에서 황혼기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황혼을 가장 뜨거운 노을로 장식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연장하기 위해 약물을 쓰거나 편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직한 고통과 마주하며 챔피언의 자격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열정이 식는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알리를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한 적들과 싸웠고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그에게 복싱은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14라운드의 그 처절한 연타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노화라는 자연의 법칙을 향해 날리는 사자후였습니다. 알리는 그렇게 마닐라에서 인간의 영역을 넘어 신화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닐라의 14라운드 같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숨은 차오르고 앞은 보이지 않으며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알리를 기억하십시오. 상대도 당신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1초를 버티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리의 도끼는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쓰러지기 직전에 그 1초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33세의 나이로 전 세계 시니어들에게 투혼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어두운 방 안에서 떨리는 손을 멍하니 바라보는 알리의 뒷모습. 느려진 화면 속에서 그의 전성기 스텝과 현재의 불편한 걸음걸이가 교차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주먹을 가졌던 사내에게 운명은 정지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링 위에서의 15라운드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웠던 32년의 사투. 그가 보여준 진짜 맷집은 병마라는 적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1984년
무함마드 알리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병명은 파킨슨병. 뇌의 도파민 세포가 파괴되어 몸이 굳고 떨리며 결국엔 말하는 법조차 잊게 만드는 잔인한 불치병이었습니다. 당시 알리의 나이는 겨우 42세였습니다. 복싱 역사상 가장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나비처럼 가볍게 링을 누비던 거인에게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그가 마닐라 사투를 포함해 커리어 내내 뇌에 쌓인 수만 발의 타격 데이터가 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챔피언의 영광이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보통의 위인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눈을 피해 은둔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전성기의 화려한 모습만 기억해 주길 바라며 스스로를 가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병마조차 자신이 싸워야 할 마지막 상대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알리의 지독한 도끼가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그는 굳어가는 몸을 억지로 이끌고 대중 앞에 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나에게 이 병을 주어 내가 제일 잘났다는 오만을 버리게 하셨다. 이제 나는 주먹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싸우겠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쇠락을 숨기지 않고 인간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품격을 유지하는지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의 시니어 투쟁기 중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성화 봉송 현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3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알리는 성화봉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굳어버린 얼굴 근육 때문에 표정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킨샤사의 사자처럼 번뜩였습니다. 성화를 든 그의 왼손은 전신을 뒤흔드는 경련 때문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 손을 뻗는 그 짧은 순간조차 그에게는 15라운드의 사투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떨림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끝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질병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이 시기 알리의 일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지독하게 자신을 단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발음이 뭉개져 알아듣기 힘든 상태에서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 수십 번 숨을 고르고 입 근육을 실룩거리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지만 그는 결코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굳어버린 근육을 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재활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링 위에서는 3분만 버티면 종이 울렸지만 이 병은 종이 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챔피언처럼 살아야 한다. 알리의 이 말은 노화와 병마에 지친 전 세계 시니어들에게 강력한 구원 투수가 되었습니다. 알리의 도끼는 사회적 실천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파킨슨병 연구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센터를 설립하고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인류가 이 질병의 데이터를 정복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는 1990년 걸프전 당시 파킨슨병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라크로 날아갔습니다. 사담 후세인과 마주 앉은 알리는 떨리는 손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결국 15명의 미국인 인질을 구출해냈습니다. 육체는 병들었을지언정 그의 존재가 가진 무게감은 여전히 세계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챔피언의 그것이었습니다. 파킨슨병과 함께한 32년 동안 알리가 보여준 것은 수용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젊음을 아쉬워하며 과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뒤틀린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보며 매일 아침 복싱 스텝을 밟는 상상을 했습니다. 육체는 링 밑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단 한 번도 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비처럼 날 수는 없지만 바위처럼 서 있을 수는 있다는 신념으로 32년을 버텨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리의 사막은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뜨거운 교훈을 줍니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병들며, 누구나 인생의 다운다운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알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0카운트가 끝나기 전에 다시 일어날 의지가 있는가? 알리는 32년 동안 매일 아침 심판의 카운트를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끝까지 항전하고 있다는 저항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통해 세상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병에 걸리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리는 병에 걸린 후 30년을 더 살며 복싱 선수일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채로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의 삶은 이어령 장관이 암세포와 동행하며 문장을 깎았던 그 도끼와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두 거인 모두 죽음이 자신을 데려가기 전까지 인간으로서의 엄숙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병마나 쇠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대신 알리의 애틀랜타 성화 봉송을 기억하십시오. 떨리는 손으로라도 불을 붙여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패배자로 낙인 찍을 수 없습니다. 알리는 32년의 소리 없는 전쟁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주먹의 강도가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영혼의 밀도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알리는 2016년 6월 3일 드디어 긴 전투를 마치고 안식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32년의 투쟁 기록은 현대판 위인전의 가장 강력한 챕터로 남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과정조차 위대한 드라마로 만들었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전성기는 신체가 건강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약함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라운드입니다. 알리의 떨리는 손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레슨, 그것은 절대 영혼의 무릎을 꿇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흑백의 젊은 알리가 링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과 백발이 된 노년의 알리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텅 빈 링 위에 떨어지는 한 줄기 조명. 알리는 세상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세상은 그에게 병마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링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15라운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함마드 알리라는 한 거인의 인생 데이터를 철저히 해부해 보았습니다. 32세의 나이에 킨샤사의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조지 포먼의 핵펀치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그 지독한 인내,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챔피언 벨트를 스스로 던져버렸던 그 서슬퍼런 신념, 그리고 32년 동안 파킨슨병이라는 내부의 적과 싸우며 떨리는 손으로 성화를 들어 올렸던 그 숭고한 위엄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육체의 강함이 아니라 그 육체가 무너져 내릴 때 보여주는 정신의 밀도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알리는 단순히 복싱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저항의 예술로 승화시킨 도끼의 화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채널의 주인공인 시니어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링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나이 60, 70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몸 어딘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이미 기권 수건을 던질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알리의 33세는 복싱계에서 퇴물 소리를 듣던 시기였고 그의 42세는 불치병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기들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전성기로 재부팅했습니다.
덩샤오핑이 88세에 중국의 물길을 돌렸고 이어령이 88세에 자신의 죽음을 문장으로 깎아냈듯이 알리는 70대의 나이에도 휠체어에 앉아 전 세계의 불평등과 싸우며 자신의 전성기를 죽는 순간까지 연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연륜이라는 무기는 젊은이들의 근육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력합니다. 알리가 킨샤사에서 포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먹의 힘이 세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읽고 고통을 견뎌내며 단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하는 시니어의 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속에는 수많은 킨샤사의 경기와 마닐라의 사투가 녹아 있습니다. 그 경험의 데이터를 썩히지 마십시오. 이제 다 살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대사입니다. 알리는 임종 직전까지도 눈빛으로 소통하며 나는 여전히 챔피언이다라고 웅변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삶이라는 링 위에서 마지막 종이 울릴 때까지 당당한 챔피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노년이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고통을 통해 타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가 핵심입니다. 알리는 파킨슨병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병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배웠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영혼의 강인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인전 리부트가 추구하는 진정한 도끼의 실체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강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도끼는 모든 상황이 최악일 때, 주변의 모든 데이터가 당신의 패배를 가리킬 때, 그때 비로소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을 여러분만의 콘텐츠로 만드십시오. 경제적인 결핍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혹은 자식과의 불화이든 그 모든 비극은 여러분의 위인전을 완성할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알리는 1277일 동안 링을 빼앗겼을 때 대학가에서 강연하며 자신의 사상을 다듬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공백기와 시련 역시 여러분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연성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격언은 알리의 삶을 통해 완벽한 팩트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그 팩트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함마드 알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가능이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를 짓고 나는 늙어서 안 되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의견이 되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리처럼 나는 여전히 위대하다고 선포하는 순간 불가능이라는 벽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으로 바뀝니다. 이어령 장관이 죽음을 문으로 정의했듯 알리는 질병을 영혼의 훈련소로 정의했습니다. 두 거인의 이 지독한 긍정주의를 여러분의 삶에 이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성기는 20대의 탄탄한 피부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주름진 눈매 속에 있습니다. 알리의 떨리는 손이 애틀랜타의 밤하늘을 밝혔듯이 여러분의 사소한 도전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심판은 아직 10카운트를 다 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주먹을 뻗을 수 있으며 기어이 역전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어버린 심장에 다시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싱 선수의 일대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처하는 가장 품격 있는 매뉴얼을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알리의 8라운드 역전 KO 승처럼 짜릿하고 위대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이미 챔피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아직 가장 화려한 엔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알리가 킨샤사에서, 마닐라에서,
그리고 애틀랜타에서 보여주었던 그 지독한 도끼를 여러분의 일상에 이식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할 때, 나이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때, 보란 듯이 나비처럼 날아오르십시오. 우리 채널은 여러분의 그 위대한 행보를 끝까지 기록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끼 어린 반전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위인전 리부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